이석주 교수의 성공하는 PMO, 오늘은 성공 방정식 7번째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거의 1년쯤 되는데요. 쉬운 번째 제가 오늘 자료 파일을 굴리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PMO에는 이제 8개의 성공 방정식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사항과 관련된 VMRW, 그 다음에 리스크에 관련된 DIAR,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MES,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EIMP, 그 다음이 이제 그 실행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축으로 보면 그 진척을 얘기해주는 RAPD, 그 다음에 이슈 리스크 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MIRC, 그리고 오늘 7번째 ICCP, Integrated Change Control Process, 다시 말해서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 성공 방정식을 설명할 때 꼭 갖고 오는 그런 자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진척 관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만이 심하게 나타나는 후반에 집중되는 그러한 변경,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변경을 해도 변경 요청 없이 막바로 그냥 혼자서 개인의 자의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공 방정식 7번 ICCP가 되겠습니다. 그 성공 방정식 7번 ICCP, 그냥 우리말로 쉽게 통합, 변경,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ICCP란 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에 발생되는 그 모든 변경을, 여기 통합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변경이 진행되는 절차를,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변경이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변경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CCP의 내용은 이제 주로 우리가 실행 중에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제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CCP의 이제 제가 내용으로 여기서 올려놓은 것은 이미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백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그 우리나라의 프로젝트의 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그 특히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가지 이렇게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그 대개 그 요구사항이 42.2%를 차지하는 이제 가장 큰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 중에 개발 완료 후에 대한 변경 요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잦은 요구사항 변경이 이제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가 프로젝트 중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변경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나쁜 관행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경들이 그 전체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조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돼 가지고 프로젝트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전체의 모든 요구사항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일치되지 않아서 많은 변경들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는 그냥 막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경하는 시점도 그 구현 단계 초기 또는 이제 검사 전에 변경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계획 단계에서 변경을 하면 원래 이제 우리가 변경 비용이 어느 특정 비용이라고 하면 기본 단계에서는 약 5배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변경을 하면 25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구현 초기에 하게 되면 한 100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가 있기 전쯤 하면 한 400배 정도 우리가 비용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변경해야 될 요인은 600배가 되고, 그 다음에 납품 후 변경되는 거는 약 1000배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뮬러라는 분이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짜 프로젝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그 다음에 변경 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ICCP Integrated Change Control Process예요. 거기에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변경 요청을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변경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체인지 로그에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일단 이제 거기에 모든 변경 요청을 이제 등록하는 거죠.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새로운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일단 체인지 로그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로그 리뷰를 통해서 구태여, 이거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 구태여 뭐 여기 변경 요청 볼 것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다,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거는 변경을 해야 돼. 그럼 이건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 또는 제조 부분에 설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이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변경에 대한 부분이 넘어오면 여기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여기 변경 영향을 파악하고, 변경이 프로젝트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심하면 이제 그 변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이거를 우리가 변경통제위원회라고 그러죠. CCB, Change Control Bo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과연 이 프로젝트에 변경을 승인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변경을 거절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승인 거부를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의사소통하고, 그런 다음에 변경을 거절하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경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러한 절차대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냥 여기에서 만사시키고 그냥 변경을 확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실무 현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프로세스는 뭐냐면, 여기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여기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이상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통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이걸 보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 추이 평가를 통해서 고쳐줘야 될 게 있으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변경 요청을 등록을 하고 영향력을 분석을 해서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가급적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변경을 승인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납기를 납기 지연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다 해결해 주고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이행하고 변경 이행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 EVM의 그 EVM 차트의 그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납기 지연이라든가 비용이 증가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같이 따라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수행이 되면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고 자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경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관례인데 IT 쪽 같은 경우엔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인정이 되지 않죠. 특히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악성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냥 어떠한 변경이 있어도 그 변경에 대한 비용을 수행사가 무는 그런 아주 나쁜 관행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CCP를 통해서 만드는 산출물로는 이제 주월간 진척 보고를 해서 변경이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도 고쳐야 되고 관련돼서 추이 분석도 해야 되고 이제 영향력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분석도 진행을 하는데 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리스크 레지스터라든가 그 다음에 체인지 로그나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관련 보고 같은 그러한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성공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요구사항 하게 되면 이제 20%, 그 다음에 위기를 우리가 사전에 정의하고 관리를 하면 10%, 성공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20%, 계획한 대로 실행하면 1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척을 제대로 관리하면 10%, 그 다음에 수행 중에 발생되는 이슈 리스크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적절히 대응하면 10% 성공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변경 통제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10% 해서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100% 달성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 방정식 7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놓치기 쉽고 또 잘못하면 엄청나게 수행사의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 방정식 7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공 방정식 7번 이것으로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번에는 요즘에 프로젝트 관리나 이 PMO 쪽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